머니얼러 시작합니다. 정인성입니다. 장한식입니다. 예, 오늘은 전기차와 이와 관련된 배터리 분야를 주제로 삼았는데요. 주식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죠. 하나금융투자의 김현수 선임연구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전기차와 배터리 분야가 요즘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분야지 않습니까? 네. 일단 좀 미국 주식시장부터 보면은 8월 한 달 사이에 이 전기차 분야의 주가가 한 40% 정도 올랐다 이런 뉴스가 있던데요. 일단 이게 좀 과열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추세적으로 좀 상승장으로 좀 봐야 될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주가 상승이 굉장히 가파른데요. 네. 대표주의 테슬라 기준으로 보면 네. 꼭 비단 8월 한 달뿐만이 아니라 코로나 국면 때 테슬라 주가가 거의 한 500달러까지 빠졌었거든요. 네. 지금 이제 2,000달러를 넘어섰으니까 지금 불과 6개월 만에 4배 정도를 간 거죠. 굉장히 가파르고요. 테슬라를 중심으로 한 기타 전기차 업체들, 지금 이제 전기차 업체로서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업체는 중국의 니오라든지 네. 중국 업체들이긴 합니다만 예. 이 업체들도 거의 그에 준하는 수준의 상승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업체들의 상승은 지금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전기차 침투율이 여전히 2%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네. 향후에 지금 국가별 정책이 전기차에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예. 향후에 성장세가 가파를 것이다라고 하는 밸류를 주고 있는 거고요. 네. 추세적인 상승이라고 보는데 다만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PER이 500배, 1000배 이렇게 돼버리다 보니까 당연히 그거에 대한 노이즈는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기차 최근에 투자 붐이 이제 대장주, 네. 세계적인 대장주라는 테슬라가 네. 이제 주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사실 테슬라의 판매 대수라고 해봤자 한 분기에 10만 대, 이번 같은 경우는 2분기에는 8만 대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또 흑자 규모도 4분기 연속 흑자라고 하지만은 다른 또 엄청난 어떤 플랫폼 기업에 비하면은 그렇게 큰 것도 아닌데 그 주가는 굉장히 고공행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어떤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 어떤 시장에서 바라보는 테슬라의 무슨 강점이라든지 네. 이렇게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어떤 겁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테슬라가 지금 판매하는 대수가 상반기에 한 18만 대 정도 팔았어요. 그러니까 네. 작년이 36만 대 팔았기 때문에 네. 지금 그냥 작년만큼 판 거거든요. 딱 절반 왔으니까. 근데 작년 대비해서 주가는 지금 2배 넘게 가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런가를 생각을 해보면 이 애플 같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애플이 지금 스마트폰을 출시한 지 이제 채 20년이 안 됐죠. 2000년대 후반에 나왔으니까. 그리고 그때 주가가 한 $5 정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스마트폰이 처음 나올 때.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서브프라임 터지고 조금 올라가면서 좀 조정을 받다가 이게 한 2010년대 초중반에 바로 $50까지 갔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이게 $500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15년에 걸쳐서 100배 오른 주식이 된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애플이 아이폰을 글로벌에 지금 모든 스마트폰 시장 내에서 점유율을 30%, 40% 가져가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지금 글로벌 스마트폰이 한 15억 대 팔리는데 그 중에서 연간 애플이 한 2억 대를 채 못 팝니다. 그러니까 10에서 15% 점유율인데 시가총액이 2,000조 원을 넘어선 거거든요. 네. 왜 그런가를 생각을 해보면 그들은 시장 점유율 10% 초반을 가지고 이거를 기지로 삼아서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할 거다라고 하는 밸류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테슬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테슬라는 지금 최근에 던지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본인들이 테라팩토리를 짓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1000기가와트아워의 배터리 캐파를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전기차 대수로 환산을 해보면 조금 러프하긴 합니다만 대략 한 1000만 대에서 1500만 대 수준입니다. 그러면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연간에 한 9,000에서 9,500만 대 정도 하거든요. 네. 그러면 한 10에서 15% 정도의 네. 침투율을 보는 거죠. 점유율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네. 지금 테슬라가 가장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또 가장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분야가 자율주행 네. 관련된 분야잖아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소프트웨어적인 역량을 가지고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을 할 거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당장 테슬라 사면은 이 FSD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한 달에 얼마씩 내고 네.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쓰면서 향후에는 지금 스마트폰 쓸 때 우리가 넷플릭스 구독하고 하는 것처럼 자율주행 구독 서비스를 이제 향후에 이동하는 시대가 머지않아 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단순히 제조업의 영역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던 부가가치를 테슬라는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그에 대한 밸류를 테슬라는 받고 있기 때문에 네. 단순히 자동차 판매 대수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가격을 부여받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도 네. 계속 업데이트를 네. 시켜준다고 그러대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컴퓨터죠.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는 한 번 사면 그 이후부터는 감가상각이 되는 재화잖아요. 네. 근데 이제 테슬라의 전기차는 그거 자체로 하나의 컴퓨터이기 때문에 디바이스가 계속해서 되죠? 그렇죠, 하나의 디바이스가 돼서 이제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재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 완전히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 겨우 자동차를 연간에 한 50만 대 파는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이제 한 400조 원을 넘었죠. 네. 뭐 우리나라로 치면 뭐 하이닉스의 뭐 몇 배죠? 이건 뭐 엄청나게 큰 회사가 된 겁니다. 네. 그러면 그거 외에 또 뭐 로켓 분야도 지금 우주 개발 쪽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쪽도 좀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일단은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이 가격에. 근데 이제 향후에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우주 프로젝트 관련된 스페이스X는 또 분할 상장한다라고 하니까 네. 이게 이제 뭐 단기 주가 측면에서는 좀 이 테슬라 기존 주가에는 좀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밸류가 이제 그쪽으로 가니까. 근데 이제 본질은 단순히 뭐 우주 프로젝트를 한다 그거 자체보다도 이 기업이 이러한 뭐 인공위성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뭐 구글 같은 애플 같은 플랫폼 기업이 된다라고 하는 밸류가 가장 본질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상승세는 이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플랫폼 기업으로 갈 수 있다는 이런 네. 기대도 있지만은 네. 또 하나는 최근 이제 테슬라가 네. 한 주를 5주로 쪼개는 액면 분할을 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2,000달러, 2,200달러까지 갔던 게 이제 400만 40달러 이런 정도로 이제 줄어든 건데 그렇죠. 그럼 그동안 너무 비쌌어요. 투자하기가 망설이던 이제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분명 호재 아닙니까? 그렇죠.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런 기대를 갖고 액면 분할을 했던 사례가 작년에 삼성전자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뭐 이제 지금 주가로 치면은 거의 아마 300만 원대가 되는 건데 이제 당연히 한 주 살 때 지금 테슬라만 해도 한 250만 원이 넘어가니까 네. 그게 이제 4분의 1로 5분의 1로 준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을 유입시키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 곧 시기가 이제 S&P 500 지수에 편입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기랑 겹치기 때문에 일단 뭐 펀더멘탈도 방금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뭐 좋아질 걸로 보는데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액면 분할 그리고 지수 편입 이슈가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어서 최근에 상승세가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테슬라가 또 중국 시장을 겨냥해서 네. 상하이에 또 지분 100%를 투입한 공장을 네. 지어서 지금 네. 생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중국 특파원을 했고 작년에도 중국 특파원을 했지만 중국에서 그렇게 100% 지분을 외국 기업한테 주는 경우가 지금 흔치 않은데 그거 처음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양측이 어떤 좀 이해관계가 좀 맞아떨어진 걸까요? 이게 이제 바뀌는 시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기존 내연기관 기반의 자동차 업체들이 이제 전기차로 계속 넘어가는 구간에 있고 그 구간에서 가장 지금 앞서 있는 업체 그리고 가장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가장 돈을 많이 쓰려고 하는 업체가 이제 테슬라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테슬라 유치하면 그 전후방 산업 유발 효과도 굉장히 클 거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질문은 중국이 왜 전기차 시장의 파이를 이렇게 키우려고 하느냐 그리고 지금 국가별로 봤을 때 최근은 좀 유럽이 공격적으로 나가고 있긴 하지만 시계열을 한 10년 돌이켜 보면은 모든 지역 중에 중국이 가장 강하게 전기차 드라이브를 걸었잖아요. 왜 그러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중국은 기존 내연기관차의 성장을 봐서는 이 자동차 산업의 서플라이 체인에서 낙수 효과를 받을 만한 업체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글로벌 자동차 시장 내에서 유일하게 성장이 나오는 자동차 시장이 중국인데 그럼 그 자동차 시장이 성장하라는 과정에서 기존 내연기관차 그리고 기존 내연기관차에 공급을 하는 부품 서플라이 체인은 사실 대부분 독일, 일본 업체들이고 미국 업체들이기 때문에 중국이 낙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배터리로 갔을 때는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거든요. 배터리는 뭐 4대 소재 그리고 배터리 셀 메이커 포함해서 중국이 굉장히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고 있어요. 특히 뭐 4대 소재를
보면은 각 시장별로 중국 업체들 점유율이 뭐 30-40%씩 되기 때문에 네. 전기차 판 키워주면 배터리 판이 커지고 그거 낙수 효과 그들이 먹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보고 본인들은 계속해서 키워왔고 테슬라가 들어왔을 때는 그에 따른 효과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 전기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네. 사실은 이제 중국 전기차 업체가 뭐 니오 또 리샹, 뭐 리오토라고 하고 샤오펑 이 3대 업체가 네. 굉장히 이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데 또 공교롭게도 미국 나스닥에 다 이제 상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사실 미중 분쟁 와중에 미국이 뭐 화웨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나스닥이나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을 배척하려는 그런 기류가 있는데 네. 전기차는 또 의외적으로 용인을 하고 있더라고요. 상당히 특이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어쨌든 이런 게 최근에 미국 전기차 어떤 붐하고도 과열에 가까운 이런 붐하고도 분명히 관련이 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일단 돈이 되니까요. 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워낙 멀티플을 강하게 주는 섹터가 됐다 보니 뭐 네. 테슬라만 해도 뭐 PER이 1000배가 넘어가니까요. 예. 그래서 그런 구간에서 관련된 업체들에 대해서는 상장을 시켰을 때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의 이제 이해관계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겠죠. 네. 근데 이게 만약에 지금 뭐 화웨이를 중심으로 한 뭐 5G 관련된 산업이라든지 혹은 네. 반도체 산업 같이 지금 미국이 뭔가 이제 국가 안보와 연결이 될 만한 분야라고 하면 그러면 전기차라고 해도 조금 제한이 걸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중국이 이번에 상장을 준비하는 업체들은 사실 굉장히 여전히 작아요. 지금 예. 글로벌 전기차 중에 제일 잘 판다는 테슬라가 40만 대니까 네. 그 업체들은 정말 작은 회사들이거든요. 아, 뭐 2022년 기준으로 니오가 한 1만 대 정도 목표예요. 그때 네. 손익분기점 목표고. 근데 이제 상장을 시켰을 때 또 돈은 엄청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게 어느 정도 서로 지금은 니즈가 서로 맞아떨어지는 것 같고요. 다만 향후에 또 지금 뭐 중국 업체들의 미국 ADR에 대해서 뭐 상장 폐지 얘기도 막 나올 정도로 네. 지금 굉장히 격화되는 구간에서 분명히 리스크는 있죠. 예, 아. 그거는 사실입니다. 그 중국 3대 이제 전기차 업체 약간 니오, 리샹, 샤오펑 네. 요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뭐 음. 테슬라하고 비교하기는 좀 민망할 수 있는데 네. 우리나라 뭐 현대차하고 비교한다든지 이렇게 볼 때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로 올라와 있습니까? 정확히 판단이 조금 어려운데요. 네. 일단 대수 기준으로 보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뭐 비교가 안 되고 그리고 이제 특히나 더군다나 기존 내연기관차들 뭐 현대차나 폭스바겐처럼 네. 이제 내연기관 기반으로 성장을 해왔고 이제 이들은 특히나 폭스바겐이나 현대차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이제 갖춘 업체들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동안의 그 자동차 제조 노하우와 그리고 전기차 전용 플랫폼까지 갖춘 업체들과 비교를 하면 당연히 그들 신생 업체들의 기술력은 상당히 열 위에 있을 것이다라고 유추하고 있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네네. 그 현대차도 이제 뭐 코나 네. 그 전기차 했었고 네네. 또 내년부터는 뭐 아이오닉 브랜드를 이제 가지고 계속해 나가겠다는 이런 네네. 이제 일정표를 네. 발표를 한 셈인데 네. 문제는 이제 약간 보면 상대적으로 늦은 느낌이 있거든요. 음. 뭐 유럽의 경쟁사나 또 미국, 중국에 비해서. 음. 근데 그런 어떤 갭을 빨리 추월할 수 있을 것 같은지 뭐 음. 말하자면 모바일에서 삼성전자가 음. 애플을 음. 따라갔던 네네. 그 아이폰을 추월해 네. 갔던 그런 게 전기차에서도 재현 가능할지 네. 그거 궁금하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네. 실제로 그 갭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고 어쩌면 그 갭이 후발 주자로서 현대차에게 존재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현대차가 조금 앞서 있다라는 느낌도 받아요. 저는 자동차 쪽을 커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네. 이 실제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어디가 제일 잘 구축해놨냐라고 보면 현대차 쪽인 것 같아요. 폭스바겐보다도 네. 현대차는 각 세그먼트별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그 상용차 전용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 승용차 전용의 전동화 플랫폼을 네. 따로 구축을 해놓고 이걸 가지고 이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까지 염두에 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간 게다가 이제 기존 자동차 OEM들 뭐 폭스바겐이라든지 BMW가 전기차 시장 내에서 판매량이 현대차 대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으냐? 그렇지 않아요. 현대차도 현대 기아차의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글로벌 4위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전용 플랫폼이 내년부터 돌아가는 거니까 네. 저는 그
충분히 앞서 있다라고 보고요. 요 4위는 이제 중국 로컬을 제외한 겁니다. 이제 글로벌 의미 있는 뭐 BMW 뭐 이런 업체들 네. 네. 구간 안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예. 저는 현대차는 뭐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게 그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자율주행 플랫폼과도 좀 연동이 되는데, 네. 예. 그러니까 이 전기차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네. 이 그 구간에서 전기차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자율주행으로 넘어가는 연결고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아, 네. 자동차 시장은 이제 자율주행화 될 거고 네. 하나의 컴퓨터가 될 거라고 보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전기차는 지금 당장은 이제 뭔가 친환경이라고 하는 키워드 그리고 네. 배터리라고 하는 키워드와 조금 더 밀접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율주행으로 넘어가는 연결고리라고 보는데요. 그렇게 보면 이 자동차 OEM들 입장에서는 네. 어떻게 이게 이제 자율주행 쪽이랑 잘 연동이 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애플 같이 테슬라가 이제 치고 나가고 그들은 이제 자기들만의 자율주행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거고 네. 이제 현대차든 뭐 폭스바겐이든 이런 나머지 진영은 이쪽 진영만의 뭔가 안드로이드 같은 네. 뭔가가 이제 자율주행 서비스가 나오지 않을까 아, 생각을 네. 해요. 그게 뭐 구글이 될 수도 있고 예. 네. 뭐 또 어디가 될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그런 그림을 보고 배터리 쪽을 본다라고 하면 저쪽은 이제 G차전지 쪽이니까 배터리 쪽에서는 어차피 지금 이제 양쪽의 전쟁 가운데서 이제 배터리 수요는 뭐 자연스럽게 늘어나지 않겠나라고 보는 거죠. 현대차가 보면 이제 수소차에서 네. 최근에 보면 전기차 쪽으로 굉장히 주력을 좀 옮기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한테도 좀 그런 그 어떤 기회가 되지 않을까? 네.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현대차는 그동안 계속해서 투트랙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들도 전기차도 좋게 봤고 수소차도 좋게 봤기 때문에 실제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단순히 한 6개월, 1년 사이에 전략을 바꿔서 나올 수 있는 플랫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지금 폭스바겐 다음으로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 중에 제일 빠르게 두 번째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가동이 되는데 그건 이미 상당 시간 동안 준비를 해왔던 거거든요. 예. 다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좀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안 해왔을 뿐이라고 해석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수소 같은 경우는 뭐 국내 정책적인 이슈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더 마케팅을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지 예. 실질적으로 그들은 이미 투트랙 전략으로 진행을 해왔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러다 보니 좀 시기는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은 이제 일반적인 승용차 시장에서 수소보다는 확실히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커갈 거고요. 네. 다만 이제 그 상용차, 특히나 이제 트럭 같은 경우는 이 수송 수단인데 이제 배터리는 무겁죠. 네. 무겁고 근데 이제 이 트럭 같은 경우는 장거리를 가야 되다 보니까 이 일회 충전 시 주행 거리가 더 많이 요구가 되고 그럼 그렇죠. 배터리도 훨씬 더 무겁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한 거의 막 1000kg 넘어가는 배터리를 수송용 트럭이 그거를 짊어지고 다닌다는 건 조금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시장에 대해서는 확실히 아. 이 배터리 용량이 안 들어가는 수소가 확실히 니즈가 있어 보이고요. 네. 다만 이제 충전 시설 설치라든지 충전 인프라 구축 비용을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면 이제 아크인베스트라고 하는 이제 미국의 투자 운용사가 이제 연구해 놓은 분석해 놓은 이제 리포트를 보면 한 10배 정도의 설치 비용 차이가 나요. 예. 그러니까 수소 충전소와 이제 예. 전기차 배터리 충전소가 전기차 배터리 충전소는 사실 지금 만드는데 크게 어렵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일반 승용차 기준으로는 그런 식의 충전 인프라를 수소에서 구축하는 건 좀 한계가 있고요. 네. 다만 이제 트럭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거점들도 있고 예. 그리고 이제 한 군데 좀 이제 충전소를 그렇게 많이 설치할 니즈는 없죠. 그래서 네. 저는 뭐 투트랙 전략은 현대차 입장에서는 유효하다. 제가 보기에는 적절한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